블루레이저로 작은 사이즈의 스캔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플라아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이 크리얼리티 랩터 프로로 실제 자동차를 3D 스캔해 보았죠.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작은 물체들, 이런 프라모델 런너라든지 뭐 이렇게 작은 모양, 이런 모형들 3D 스캔할 때 알아두면 좋은 점들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 3D 스캐너의 이용자의 한 10명 중에 한 8, 9명은 3D 모델링을 잘 하시는 분들이 쓰는 장비입니다. 이게 이제 3D 모델링을 할 수 없어서 쓰는 장비가 아니고요. 그럼 왜 그런지 약간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이어폰 보시면은 곡면이 굉장히 많은 모양이죠. 다 곡면입니다. 옆도, 앞도 다 곡면이라서 여기에 딱 맞는 케이스를 만든다고 하면 이게 뭐 자루 재서 나올 수 있는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3D 스캔을 받은 다음에 이 형태대로 케이스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모델링을 못해서라기보다는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3D 스캔을 받는 거죠. 그리고 뭐 의료 쪽에서는 뭐 다리 다치신 분들, 뭐 다리 절단하신 분들이나 뭐 의수나 의족 만들 때도 절단된 모양 스캔해가지고 거기에 딱 맞게 의수나 의족을 만드는 그런 의학 용도에서도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픽 디자인에서는 뭐 이게 모양 비슷하게 만들 때 뭐 삼면도를 구해서 이렇게 뭐 3D를 만들 수 있지만 화면 안에서 나오는 3D는 그렇게 만들어도 큰 상관이 없지만 서드 파티 만드는 회사들, 범퍼라든지 뭐 이런데 정확하게 뭔가를 이렇게 부품으로 만들어야 되는 회사에서는 이게 뭐 진짜 차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휀다 같은 부분은 이제 삼면도에서 안 보이는 부분입니다. 여기 앞 휀다 때문에 여기 뒤가 안 보이고 위에서 봐도 이 도어 때문에 이런 꺾임 같은 거는 사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파츠를 만드셔야 되는 사람들은 이제 3D 스캔을 받아가지고 정확한 각도라든지 이런 걸 맞춰서 모양을 만들게 됩니다. 물론 이제 3D 툴을 잘 못 다루시는 분들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만들기 어려운 모양 같은 거를 3D 스캔해가지고 뭐 정리해서 3D 프린팅 하는데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10명 중에 8, 9은 다 3D를 잘 하시는 분들이 쓰는 장비입니다. 왜냐면 이게 이 3D 스캐너가 가격이 좀 나가는 장비라서 이제 활용을 하려면 3D 툴을 어느 정도 쓰시는 게 좋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합니다. 작은 물체 3D 스캐닝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부분 요약하겠습니다. 보통 이 3D 스캔하기 전에 요 동봉된 칼리브레이션 패드 놔두시고 이제 화면에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칼리브레이션 하게 되는데요. 칼리브레이션 할 때 시간이 굉장히 처음에 오래 걸리거든요. 처음 사용하면. 칼리브레이션 할 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면 아직 이 스캐너를 잘 다루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칼리브레이션 할 때 자기가 어려움 없이 휙휙휙 지나가는 정도가 되어야 이 3D 스캐너랑 친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평평한 바닥 위에서 스캐닝 해야 되는데요. 가능하면 바닥은 검은색 바닥이 좋습니다. 회전판이 없으시면 이렇게 무광 검은색 종이를 활용하셔도 되긴 됩니다. 저의 경우는 이렇게 회전판을 사용하는데요. 이 마커 스티커는 한 1cm 정도 되는 사이즈인 것 같아요. 사이즈가 큰 스티커랑 한 6mm 정도의 작은 스티커가 있는데 작은 물체 스캔할 때는 작은 스티커가 사실 더 유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있고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거는 3D 프린터를 뽑은데 위에다가 6mm 작은 스티커를 붙인 거라서 요거는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요거는 이렇게 고정된 게 아닙니다. 이 마커 스티커는 조금 있는 것보다 조금 많이 있는 편이 스캐닝 할 때 유리합니다. 이 트래킹 할 때 트래킹을 거의 안 놓치기 때문에요. 이 트래킹을 놓치거나 하면은 불필요한 데이터들이 노이즈처럼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마커 스티커는 좀 많이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런너를 스캔 받는다고 쳤을 때 이렇게 이 작은 마커들은 이 사이사이에다가 이렇게 마커 스티커를 배치해 줍니다. 이 건프라인데요. 프라모델도 이제 크기가 큰 프라모델이 있고 작은 프라모델이 있는데 일부러 작은 HG 프라모델을 선택했습니다. 이거는 뭐 이 프라모델을 뭐 복제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스캐너로서의 성능을 테스트해 보는 거라서요. 프라모델 스캔이 사실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프라모델은 사서 만드는 게 제일 좋죠. 요거는 이제 스캐너로서의 성능 테스트용입니다. 만약에 런너가 너무 크거나 하면 그 리퍼로 그냥 한 뼘, 남자 손 한 뼘 정도
내 사이즈가 스캔받기 좋은 사이즈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거다 그러면 뭐 여기 가운데 절단해가지고 두 개로 나눠서 스캔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 사이즈는 요 스캐너가 한 번에 받는 면적하고 상관이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랩터 프로 같은 경우는 남자손 한 뼘 사이즈가 스캔받기 딱 좋은 사이즈인 것 같더라고요. 작은 런너. 오늘 일부러 제가 부품 하나는 요게 띄었는데 요 개별적으로 한번 받아보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블루레이저 스캔 받을 때는 실내 조명이 어두운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실내를 어둡게 하는 게 퀄리티를 높게 스캐닝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노하우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전판으로 스캐닝 받을 때는 이걸 막 돌리고 이건 또 이렇게 움직이면서 막 스캔을 받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회전판 돌리지 마시고 충분히 움직이면서 스캔을 받으시고 회전판을 돌리실 때는 스캐너를 정확히 위쪽에서 아래를 비춰주세요. 그러면 마커가 쭉 찍히고 있기 때문에 트래킹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움직이신 다음에 또 막 스캐닝 받으시고 다시 정중앙에서 위쪽에서 똑바른 방향으로 아래 보시면서 살짝 돌리시고 또 스캐닝 이렇게. 요게 퀄리티를 좋게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실전 한번 해보죠. 뉴 프로젝트 누르고 프라 모델 런너. 그 다음에 여기는 하드 저장 위치입니다. 그리고 좀 정밀하게 받을 거니까 가장 작은 사이즈로 받도록 하고요. 컬러 매핑은 안 하고, 플랫 베이스는 디세이블 하겠습니다. yes. 자, 여기서 제일 처음에 바로 스캔을 이렇게 포인트 클라우드 시작해도 되지만, 요거 그냥 기능 설명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글로벌 마커는 스캔을 받지 않고 마커만 먼저 촬영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마커만 촬영을 하는 겁니다. 이 초록색 부분에 위치시키고 마커만 촬영합니다. 쭉 촬영을 합니다. 기울여가면서. 그러면 이번 스캔에서는 이 마커 위치가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스캐닝할 때 트래킹을 좀 더 놓치지 않는다 뭐 이런 의미인데 뭐 이 기능은 사용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마커 스티커를 적게 쓴 경우에는 이 기능을 쓰시는 것이 좋고 지금처럼 마커 스티커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촬영이 적당히 됐으면 그 빨간 버튼 이거 눌러서 멈춥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포인트 클라우드를 체크를 하면 글로벌 마커 스캔을 끝낸다고 하고 이제 글로벌 이 마커 위치를 지금 저장시키는 중입니다. 네. 지금 크로스 라인으로 막 비치고 있죠? 이렇게 스캔을 뭐 받으셔도 괜찮은데 이게 지금 여기랑 거리가 좀 더 가까이 내가 스캔을 받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요거 파랄렐 라인스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20cm까지 당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뼘 정도까지 당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파랄렐 라인으로 스캔해 보도록 할게요. 조금 더 가까이 스캔 받으려고요. 여기서 요거 체크를 키시면은 약간 그래프 상태로 보여주는데 저는 요게 조금 더 보기 편한 것 같아서 요걸 하겠습니다. 초록색 라인 레인지를 많이 유지시켜주면 좋겠죠. 자, 이 초록색 버튼 눌러서 스캔 시작하겠습니다. 스캐너를 기울이지 않고 위쪽에서 쭉 스캔을 받습니다. 7개의 라인이 런너를 긁듯이 이렇게 살짝 움직여주면서 데이터를 받아나갑니다. 스캔 받고자 하는 면이 초록색이 되도록 계속 스캔을 받습니다. 데이터가 많이 모였다는 뜻입니다. 초록색 표시는. 캘리브레이션 할 때 이렇게 좌우로 스캐너를 이렇게 움직여 주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스캔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회전판을 돌리고 싶으면 수직으로 살짝 위쪽에 촬영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러면 하나도 트래킹을 놓치지 않죠? 자, 이 상태에서 또 이렇게 스캔을 사선으로 받으면 측면에 있는 데이터들을 스캔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캔 받았고요. 또 한번 회전해 줄게요. 자, 수직으로 하고 살짝 올려준 상태에서 유지하면서 돌려주면 트래킹이 완전히 유지되고 있죠. 단 한 번도 트래킹을 놓치지 않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높은 퀄리티의 스캐닝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또 수직으로 본 상태에서 조금 가까이 자, 회전 그리고 스캐닝을 받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스캐너를 흔들면서 회전판을 제가 돌리지 않죠. 이거 높은 퀄리티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수직으로 놓은 상태에서 또 회전판 돌리고요. 또 스캐닝을 받습니다. 지금 보시면
런너가 거의 초록색으로 지금 데이터가 충분히 잘 쌓였다는 뜻입니다. 자, 또 수직으로 놓고 한번 돌리고, 자,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수직으로 놓고 또 회전. 이 보시면서 약간 또 주황색으로 보이는 부분을 위주로 이렇게 살살살살 이 라인들이 이렇게 이 프라모델의 면을 훑고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라인들이 프라모델의 위를 훑고 지나갈 수 있도록 이번에 수직으로 놓고 회전하고 이쪽 데이터 조금 더 가까이에서 수직으로 하고 회전 기울여서 충분히 받아줍니다. 자, 일단 이 정도까지 받겠습니다. 데이터가 깔끔하게 받아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제가 설명하면서 왼손을 계속 위쪽에 올려가지고 조금 쓸데없는 데이터가 받아지긴 한 것 같은데 뭐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여기서 필요 없는 데이터를 지울 수도 있는데 일단 다음 스캔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캔 종료 버튼 눌렀습니다. 그러면은 프로세싱 과정을 거쳐서 로우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로우 데이터 나왔고요. 뒷면 스캔을 위해서 바로 뉴 스캔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뒤집어주고 글로벌 마커 먼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마커 촬영 끝났고요. 초록색 라인에 초점거리 맞춘 다음에 스캔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귀찮아서 글로벌 마커를 촬영 안 하고 시작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스캔을 빠르게 하려면 글로벌 마커를 촬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이제 수직 상태에서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는데 글로벌 마커를 촬영했으면은 사실 수직 상태가 꼭 아니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이제 글로벌 마커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랑 같이 설명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뒷면 스캔하는 과정은 뭐 앞면 스캔하는 거랑 동일하기 때문에 이 부분 제가 편집해서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스캔을 받았습니다. 프로세싱 진행됐고요. 네, 이렇게 두 개의 앞면, 요 밑에는 뒷면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앞면, Shift 왼쪽 마우스로 이렇게 테두리를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선택 반전 누르면 바깥이 선택됐죠. 쓰레기통에 지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기울이시면은 찌꺼기들을 이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 대충 이렇게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고 이렇게 기울여 보시면 이쪽에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데 이렇게 이 빨간 라인들이 보이죠? 이렇게 같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시고 기울이시면은 요 선택된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요 같은 부분들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포인트 클라우드로 바꿉니다. 지금 요 상태는 뭐냐면은 이 표면에 수많은 점을 찍어서 3D 좌표를 생성한 거거든요. 요 포인트들을 한번 정리하는 게 포인트 클라우드입니다. 그래서 울트라 디테일 넣고요. 0.1로 하겠습니다. 울트라 디테일 놓고 0.1로 놓고 민감도를 0.5로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요 작은 버튼은 설정이고 요 버튼은 실행입니다. 이렇게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포인트들을 한번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포인트 클라우드를 정리한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을 지워도 됩니다. 이렇게 포인트 클라우드로 바뀌면 이렇게 조금 더 정리할 면들이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나머지를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잘 회전시켜 보시면은 물감이를 씌울 수 있는 범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렇게 아인스캔 소프트웨어에서는 같은 높이에 있는 면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이 크리얼리티 소프트웨어에서도 그 기능 좀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한 번에 지울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좀 노가다를 좀 많이 해줘야 되는 점이 불편한 것 같아요. 랩탑 프로로 이렇게 프라모델 런너 스캔을 받으면 이렇게 좀 지워주는 과정이 좀 귀찮긴 한데 뭐 여기 싫으시면은 이제 파츠별로 스캔 받으면 물론 이런 과정은 좀 없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앞면 정리를 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뒷면 정리인데요. 이 뒷면 정리 과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를 했고요. 울트라 디테일 넣고 0.1로에서 포인트 클라우드 생성했습니다. 포인트 클라우드를 만들면 이렇게 여기 쓸데없는 찌꺼기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러면은 이런 부분들 지워주시면 됩니다. 찌꺼기들 지운 상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양쪽에 포인트 클라우드가 생성이 됐습니다. 앞뒷면으로요. 이런 글자까지도 다 스캔이 된 걸 보실 수 있죠. 여기 눈 표시가 지금 포인트 클라우드가 켰다는 상태고, 이게 로우 데이터로 이렇게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로우 데이터 상태고, 요거는 포인트 클라우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포인트 클라우드로 바꾸면 두 개의 스캔 데이터를 붙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버튼 누르시고 두 개의 데이터를 불러오면 축이 안 맞아서 이렇게 흐트러져 있죠. 여기서 스타트 누르시면 자동으로 위치를 확인해서 맞춰줍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런너가 됐죠. 그래서 예스 하시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네, 이렇게 데이터가 앞뒷면으로 지금 붙은 상태가 됐어요. 네, 이제 메쉬를 한번 만들어 보죠. 메쉬는 제가 한 600만 개 정도 해보겠습니다. 스무드는 끄고 구멍은 메우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런너가 만들어졌습니다. HG 부품들이 굉장히 작은데 이 정도면 그래도 스캔이 잘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뒷면으로 한번 뒤집어 봐도 이제 음각이나 양각들이 잘 살아서 스캔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뒷면은 음각이 좀 많은 편이죠. 이렇게 부품들이 안쪽으로 쑥쑥 들어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스캔이 잘 된 이유는 이제 방 조명이 밝지 않아서입니다.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막 밝은 조명으로 스캔을 하면 이렇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상태보다도 더 스캔을 잘 받고 싶다. 그러면 뭐 부품을 하나씩 띄어서 스캔을 해야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에디트로 넘어갑니다. 이 에디트 페이지에서는 이제 지금 600만 개의 면으로 되어 있는데 요 메쉬 숫자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원하는 대로 숫자를 줄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스무스를 조정할 수가 있는데요. 면이 이제 거칠거나 할 경우에는 여기서 4단계로 되어 있는데 요 조정해서 면을 조금 부드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살짝 이제 부드러워지긴 하는데 요게 뭐 싫으시면 취소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기능은 이제 구멍난 메쉬를 이렇게 막아줄 수 있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 기능은 익스포트 내보내기 기능입니다. 3D 프린터로 이제 보낼 수도 있죠. 이게 눈으로 보시면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요 HG 부품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랩터 프로가 뭐 이렇게 작은 부품들도 스캔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프라모델 런너를 한번 스캔해 보았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프라모델을 스캔하기 위해서 스캐너를 구입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스캔을 하면은 프린팅 과정이 굉장히 귀찮기 때문에 이건 단지 이제 스캐너의 성능을 보여드리기 위한 용도로 제작된 영상이고요. 실제 뭐 스캔을 해서 뭘 만들어 보고 싶다 하면 어느 정도 조립을 한 다음에 스캔을 하는 게 맞겠죠. 프라모델은 이제 사출된 상태의 플라스틱이 제일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냥 참고적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스캐너가 퀄리티가 높으면 가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프라모델을 사는 게 더 경제적일 수도 있죠. 근데 하지만 이제 디오라마 작업할 때 이제 서로 모형마다 스케일이 달라서 스케일을 꼭 맞춰야지 되는 상황이라면은 또 스캐너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는 있겠죠. 아마 이제 밀리터리 모형 하시는 분들은 자동차는 뭐 35분의 1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24분의 1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게 꽤 많아서 아마 이런 부분 공감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작은 부품이나 파츠들 블루레이저로 스캔 받을 때 필요한 요령들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또 이런 게 은근히 공유가 잘 안 되는 정보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또 이렇게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도움이 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